내 첫 번호 따는 게 빵집 아르바이트생이었어. 그분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죄송하고 번호를 딴 다음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까는 당황해서 번호를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번호 지워주시라고 해서 번호를 지웠어. 스몰 자이언트님, 네, 예, 고민이 뭔가요? 제가 지금 22살이고 예, 전역을 한지 거의 한 5달이 됐는데요. 예, 흑자님이 솔로 기간이 되게 기셨더라고요. 예. 저도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기가 쉽지 않은데 깰 때 어떻게 깨셨는지 방법이 좀 궁금해서 도전, 그거 물어보려고. 예? 도전. 도전이요. 네, 존내 까이다가 사귄 거예요. 어, 근데 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그런 스타일 아니었으니까 27살 때까지 에이다였겠죠? 근데 또 사람마다 이제 환경 차이도 있고 성향 차이도 있잖아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고 뭐 어쩌라고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좀 솔루션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줄 건데 나는 예. 네가 말하는 솔루션을 실행하지 못할 성향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뭔 대화를 네. 하자는 거야. 나도 아, 도전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아까 빵집에서 번호 땄다고 얘기했지. 내 첫 번호 따는 게 빵집 아르바이트생이었어. 그분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죄송하고 번호를 딴 다음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까는 당황해서 번호를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번호 지워주시라고 해서 번호를 지웠어.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서 번호를 또 따보고 뭐 준 분도 있고 안 준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번호 따기를 일단 좀 많이 했어. 그리고 번호를 따서 결국 좀 푼연애를 한번 해. 25 아니면 6살 때인데 그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서 푼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는 좀 족같았어. 어쨌든 뭐 그건 그냥 넘어가고. 어, 그리고 그- 나중에는 헬스장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헬스장 여자들하고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지. 그러면은 뭐 거의 체면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막 도전하신 거네요. 체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자, 봐봐. 목마른 새끼가 우물을 파잖아. 너가 만약 지금 예. 취업했니 지금? 예? 취업했어? 아, 대학생입니다. 그럼 나중에 네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데 면접을 보러 가. 너 네. 그게 체면이 신경 쓰이니? 그땐 붙어야죠. 그니까 그 어느 회사 사람들한테 면접을 보고 나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노력을 하는 게 막 네. 부끄럽고 네 체면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지 않잖아. 그쵸. 근데 사실 뭐 나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나한텐 그래. 너한테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취업 활동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나는. 그래, 아,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에서 일했으니까 나 여기서 네. 잘려도 씨발 딴 헬스장 가서 일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자친구들 사귈 때는 얘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했어. 근데 그걸 내 체면이 떨어진다 생각하진 않았어. 음,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네. 너가 만약에 막 되게 매달려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 쳐. 근데 사귀고 네. 나서도 그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그냥 헤어지면 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 나도 첫 연애가 좀 족같았다 했잖아. 네. 뭔가 내가 노력해서 만나고 나니까 걔가 뭔가 갑의 위치가 돼가지고 내가 어, 내가 노력을 하면 걔가 평가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정해져 버렸어. 내가 뭐 데이트 코스를 짜고 뭐 선물을 주고 이러면 이번엔 여긴 맛있네. 이건 괜찮네. 이번 선물 이쁘네. 약간 요런 느낌이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나도 이제 존나 좆병신이어가지고 원래 이런 줄 알고 참으면서 만났는데 뭐 네. 참다가 이제 못 참고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내가 어, 병신이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두 번째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잘해주지 않은 거야. 어. 일부러 근데 첫 그 번째 경험 잘해주지 때문에. 않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못 해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건데 네. 첫 번째처럼 진짜 열심히 만나지 않고 그냥 잘해주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네. 첫 번째, 세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보다 두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유일하게 후회가 됐어. 첫 번째, 음, 세 번째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하고 나서 헤어지니까 존나 후회가 안 되더라고. 나 할 만큼 했다. 근데 안 된 건 어쩔 수 없다. 뭐 막말로 어렸을 때니까 인연이 쌍년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두 번째 여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좀 더 내가 잘해줄 걸. 잘해줬으면 안 헤어졌겠다 이게 아니고 헤어지더라도 내가 얘한테 잘해주고 나서 헤어졌으면 이런 후회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현재 아내한테는 체면 같은 게 일절 없어. 아예 그딴 건 아예 생각을 하지를 않아. 그럼 훅자님은 거의 약간 연애 루트가 다 완전 모르는 사이에서 뭐 집단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길에서 그냥 냅다 꽂은 거네요. 그렇게 시작한 거네요. 거의. 내 와이프는 헬스장에서 꼬셨지. 아, 약간 환경이 그렇구나. 그럼 약간 집단 안에서 좀 잘 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거네요. 헬스장도 집단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집단은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제 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집단 있잖아요. 내가 운영했던 헬스장이 자율운동하는 곳이 아니었어. 수업식 집단 운동이었나요? 수업식 체육관이었어. 약간 그룹 PT 그런 거였어요? 무조건 그룹 PT. 1대1 PT도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 거야? 아니요. 저는 약간, 약간 그래요. 사실 연애를 엄청 하고 싶다. 막 이런 감정은 안 드는데 해야 된다. 라는 압박감이 좀 있고, 그냥 그리고 제가 약간 관계를 유지하는 걸 잘 못해요. 초반에 이제 뭐 플러팅을 어떻게 해서 약간 호감을 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이미지를 계속 쭉 유지하면서 이제 뭐 밀당도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해요. 살면서 밀당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뭐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다 잊어먹었죠.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한 30살 예, 정도부터 내가 소개팅 같은 걸 많이 했거든. 예, 그런 걸 할 때 보통 이제 약간 뭐 긴장감도 있고 밀당도 있고 하잖아. 뭐 그딴 거 예. 없고, 난 너 마음에 든다. 만나보자. 그쪽에서 뜸들여? 오케이, 바이바이. 번호 바로 지워버려.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음, 근데 이것도 밀당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 하고 번호 지워버렸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어. 근데 나는 난 마음 떴어 이러면서 그냥 연락을 안 받았거든. 이제 익십했거든. 네네. 그게 소문나서 욕도 먹고 소개해준 애한테 아니 지가 먼저 싫다 해놓고 아무튼 뭐 그런데 뭐 이게 나의 밀당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네가 밀당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걸 의무적으로 플러팅을 하고 뭐 밀당을 하고 이게 의무가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네. 어, 사실 그걸 걱정하지도 않아요. 걱정한다며 아까쯤에는. 그러니까 너 같은 네네,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봐. 네네, A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너가 잘못된 네. 거야 하면은 사실은 B인데요. 자꾸 이렇게 피해. 왜 그런 줄 알아? 너가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사실은 그런가요? 남들이 너한테 틀렸다고 말하는 걸 견디기 좀 어려운 네. 거고 여자친구를 사실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그것도 개소리야 내가 봤을 땐. 너 여자친구 존나 만나고 싶어. 근데 나 사실 그렇게 만나야 하는지는 모르겠어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니겠지.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네가 실패해서 여자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포지션에 서고 싶으니까. 그게 네가 상처를 덜 받으니까.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나약한 하남자 같은 생각부터 일단 집어 던져야 돼. 왜냐면 네가 만약에 연애를 네. 성공했을 때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뭐 네. 스킨십도 하고 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하고 막 이런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네가 얻게 될 행복들은 네가 그런 막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지키는 자존심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물론 연애를 하면서도 그런 자존심을 존나 세우는 새끼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새끼들 치고 행복한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침 어제 그 연애의 참경 거기에서 봐서 뭐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둘이 회사 같은 커플인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야. 여자친구가 집이 좀 잘 살아. 남자친구는 평범한 집이고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승진을 더 빨리 했어. 남자친구가 못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남자애가 회사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니고 이제 몰래 연애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자기 집이 잘 사는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채우더라고. 이런 새끼의 말로는 뻔해.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중에 존나 후회할 거고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자기 자존감을 계속 채워봤자 나중에 그게 들통나거나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 밀려오는 그 자괴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너도 그래서 좀 솔직해져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호감을 충분히 표하고, 요즘에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만 해도 뭐 보빨남이니 퐁퐁남이니 막 예비 퐁퐁남이니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문화가 조성돼 있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요새 MZ세대 새끼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에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내가 안 하는 거다라는 말을 주변에 막 하고 다니는 게 요새 새끼들의 방어 기제야. 그래서 연애도 내가 안 하는 거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한여들이 잘못된 거다.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남자 새끼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존나 개 하남자 새끼들이라서. 근데 여자한테 잘 보여서 여자랑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난 다음에 그 뒤에도 노예 새끼처럼 계속 여자를 떠받들고 만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더 방어적이고 남자가 더 공격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 포유류가 다 그런데 뭐 어쩔 거야. 우리가 사마귀 새끼가 아니잖아. 포유류잖아. 그럼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원래 이래. 남자 새끼가 자지 세우고 들이대고 여자는 좀 빼고. 그러면 당연한 일이야.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너도 스스로한테 좀 솔직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보자. 공격적이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사례가 제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지.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그냥 흑자연님이랑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민보다는. 고마워. 네, 말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 예, 고마워. 앞으로 다음에 또 보자. 지켜볼게요. 예. 아. 예.